음, 네. 그, 신호드 기도문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박문수 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취임한 기념으로 첫 회 세미나 사회를 보라고 하셔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 여정과 시노달리타스 전망, 특히 제2차 회기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 준비 상황과 이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경동현 안드레아 우리 신학연구소 연구실장님이 맡아주실 것이고, 주교회의의 엄재중 선생님, 그다음에 의정교구 사목연구소의 노지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는 4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토론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신 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동현 안드레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동현 안드레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지금 보시는 박문서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그리고 약정 토론을 맡은 두 분 선생님, 이 직함을 이렇게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각각 다른 직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의정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평협에 지금 다 운영위원과 이제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평협이 2019년도에 전국 교구 중에서 가장 늦게 출범을 했는데요. 평협 정관 2주에 보면은 아예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거를 정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정신에 따라 교구 운영에 협력하며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와 성화 소명, 실현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평협 정관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지금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여정을 지금 3년 동안 이제 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교 시노드하고 상관없이도 그런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고민들을 일상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조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고 나서 의정부 평협이 팬데믹 시기에도 뭐 왕성한 활동들을 하면서 다른 교구들의 좀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노달리타스가 이렇게 생각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유념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여정과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회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지금 시노달리타스는 오늘날 성령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고 식별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 경청, 식별
이 표현들이 저희 오늘 줌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대체로 조금 이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이 오늘 주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노다리타스가 사실 언론에 자주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그 지금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주제로 정해진 데서 비롯한 것 같습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면서 그 1965년도에 그 바오로 6세 그 지금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그 자유교서 이제 사도적 염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 매번 공의회를 하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 시노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상설적인 어떤 회의 구조로 그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상설 회의체를 만들게 됐고 1967년도에 1차 정기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뒤로 지금 이제 15번이 열렸고 요번 이제 정기총회가 16차 정기총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제 대륙별 특별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1998년도에는 아시아 특별 시노드가 로마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시노드는 그 시노드 교회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의 다양한 그 종교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신학적 목소리들을 단도리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했던 그런 시노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교회 서공석 정향무 이재민 신부님에 대한 이제 교황청의 제재가 조금 있었고요. 멀리는 이제 예수의 안소니 드멜로 인도 신부님, 그 알로이시우스 피어리스 신부님에 대한 제재가 있었던 시기가 이 아시아 주교 특별 시노드가 열렸던 그 시기하고 조금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원래는 시노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특별 시노드를 개최한다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 시노드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던 그런 역사들도 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지금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제 그 작년이 이제 10주 교황 착장하신 지 이제 10년이 되셨는데 2001년도에 열렸던 그 제10차 정기총회 때부터 그 주교 시노드에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참여하시면서 그 주교 시노드의 취지와 목적이 원래 그 처음에 헬렸던 그 시노드 교회라고 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달린 다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교황이 되시고 나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제 이 신자 시노드의 주제로 이제 시노달리타스를 아예 주제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던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시노달리타스는 한국 교회의 정착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가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신자분들은 시노달리타스가 뭔지 모르거나 어려워하고 경청 모임을 했던 분들도 주로 이제 봉사자분들인데요. 이 시노달리타스는 끝나지 않았냐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크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주교회의 충계 정기총회에서도 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 시노드 개막을 앞두었던 2021년 그 추계총회에서 그 주교회의가 이제 결정했던 게 이 공동합의성이라고 그 당시에 번역되었던 내용을 시노달리타스로 용어 변경한 것이 주교회에서 했던 유일한 그 시노달리타스 주교 시노드 여정에서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아마 그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 교구별로 그 진행했던 그 교구 시노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시노드를 하고 나서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어떤 회의적인 어떤 기억들이 그 지금 이제 주교 시노드에서 시노드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도 조금 영향을 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서구교회에서의 그 시노드 여정을 보면은 그 서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제 권한남용이나 그다음에 부당한 재정 집행, 그 성직자 중심주의, 사제 성착취 등 이 교회의 그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 시노달리타스는 일종의 어떤 삼목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교회 고위 어떤 시노드의 길을 하면서 그 교황청하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이 지금 시노드에 대한 어떤 진정성 뭐 이런 교회 개혁의 어떤 한 도구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그 높은 어떤 그 열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서구교회의 흐름과는 달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어떤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그 2021년부터 지금 작년 10월 1회기 이제 종합보고서가 나왔을 때까지의 내용을 저희 의정부교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설명들을 조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 2분 정도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2024년 10월을 향하여 이번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징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이제 올해 10월 제2회기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는 2021년 10월에 개막하였습니다. 가능한 많은 이가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우리 교구도 여러 본당 및 사도직 단체에서 경청 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여진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교구에 제출하였고 우리 교구는 이를 취합하여 의정부 교구 보고서를 한국주교회의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전국 교구에서 모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천주교회의 종합의견서가 작성되어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로 전달되었습니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전 세계에서 모인 내용을 정리하여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를 발표하였고 우리 교구는 이에 대한 응답서를, 한국천주교회는 다시 한번 종합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대륙회의 최종 문서가 만들어져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륙에서 모여진 최종 문서를 정리하여 제1회기 의안집이 작성되었으며 작년 2023년 10월 한 달간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회기 폐막을 하루 앞둔 10월 28일에는 제1회기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곧이어 12월에는 이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지역교회, 다시 말해 각 본당과 교구가 제2회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 10월을 향하여 라는 지침과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작업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제2회기를 앞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갑자기 끝났는데요. 그 의정부교구의 이제 용어로 만든 거긴 하지만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각 교구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됐고 그 다른 교구들도 이제 참여 정도에 따라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2022년도 그 상반기 봄에 진행했던 이제 1차 그 경청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문서에 담겼던 근본 질문과 그 10가지 핵심 주제,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0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본당 같은 경우에는 그 근본 질문을 주제로 경청 모임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개 주제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두 번의 이제 경청 모임을 한 거를 본당 보고서를 써서 이제 교구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본당의 경우가 그랬고요. 일반 본당이 아닌 위원회라든지 사도직 단체들도 같은 방식을 거쳐서 그 이 의견 수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그 저희 의정부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교구 당시에 교구 시노달리타스 팀이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그 2021년도 10월에 이제 팀 구성이 됐었는데요. 성직자 7명, 평신도 5명, 수도자 1명으로 해서 13명의 이제 시노달리타스 팀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해 이제 11월에 평협에서 원래 매년 하고 있었던 그 본당 사목계획 수립 연수에서 그 이 병청 모임에 대한 이제 그 신호드 안내와 실습들을 한번 사목회의 회장님 그다음에 총무님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그 사제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은 또 이제 필요하고 사제들하고의 공감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별 사제 8개 지구별로 이제 사제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시노달리타스 팀에서 이제 한 명씩 나가서 그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해 1월에 그 8개 지구 2개 지구씩을 묶어갖고 그 각 본당에서 3명씩을 이제 참여 요청을 해서 그 본당 시노달리타스 팀 연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본당에 가셔서 그 본당 시노달리타스 팀 자체로 동반자 역할을 하실 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그 경청 모임을 진행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일종의 이제 다단계 교육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재작년 2월과 3월 이제 본당별로 시노달리타스 팀 연수가 진행이 되고 경청 모임이 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1회기 준비를 위한 이제 본당 모임으로 보면 의정부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85개 본당 가운데 72개 본당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본당 외 단체와 위원회 10개, 그다음에 기타 경청 모임으로 이웃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 농아선교회, 장애인주일학교, 그리고 여성, 탈북신자 등을 대상으로 경청 모임이 별도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대략 참여한 인원을 보시면 이제 한 5,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들을 모아서 이제 그해 5월 달에 주교회의에 그 의정부교구 보고서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5월 말쯤에 이제 저희 의정부교구 교구 차원의 경청 모임을 이제 한마음 수련원에서 모여서 전체 이 과정에 참여하셨던 본당 대표들과 사제 대표들, 위원회, 사도직단체 대표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면서 이제 일회기 준비를 위한 교구 단계를 마무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저희 교구 보고서에 이제 담겼던 주요 키워드, 이제 목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예비문서에서 담겼던 그 근본 질문과 10개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번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주요 키워드가 돼서 본당의 신자들, 봉사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정리는 이제 본당과 기타 경청 모임 보고서를 통해 그 작성된 내용들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본 건데요. 각각의 주제 안에서는 그 해당 주제의 교회 안에서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와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있었는데 이것을 했던 당시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던 시절이었지만 아직은 조금 그 집합 금지가 다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경각심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을 때였는데요. 그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기쁨과 은총은 또 무엇이었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도되었던 사목활동 그리고 어려움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그 교구 보고서를 좀 작성을 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는 본당 경청 모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당 내에 그 신자들끼리 만나는 관계 안에서의 이슈들입니다.
사회적인 이슈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본당 외의 경청 모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러 또 본당 내 이슈에서 많이 얘기되지 못했던 그 시민사회라든지 교회 밖 지역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그 벌어지는 이슈들을 주로 중심적으로 좀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세계 주교 시노드 여정에서 그 1단계에 해당하는 여정을 이제 쭉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교구 차원에서 했던 내용들이 주교회의로 다 취합이 되고 주교회의에서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그 한국교회 종합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 로마에 있는 주교 시노드 사무처로 이제 한국교회 보고서를 종합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 이제 과정이 연말에 이제 그 주교회의에서 한국교회 시노드 백서 형식으로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2022년도 이제 연말에 그 가톨릭 사목연구소에서 그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교회 단계 자료집을 이제 묶어서 각 교구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주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공개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자료들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중에서 한국교회 단계의 주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 성찰 부분이 한 7쪽 정도 됩니다. 전체 보고서가 꽤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7쪽 정도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시노드 여정에서 주교회의 역할에 대한 저는 이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하기 위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보시면 그 예비 문서와 편람 등을 이제 주교회의가 공식 문서를 이 번역하고 전달하는 교구에 전달하는 역할은 비교적 이제 충실하게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구별 시노다리타스 책임자 전체 모임이 꾸려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 자체는 이제 행정 업무 연락 창구 수준에 그쳤다라고 하는 게 그 사목연구소에서의 어떤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경청 과정의 고민과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나누는 게 굉장히 사실은 처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구 시노달리타스 팀으로 꾸려진 그 팀원들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이 안에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교구에서 이 시노달리타스 팀을 운영했던 것과 달리 그 주교회의 차원에는 시노드 팀이 이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시노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그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먼저 그 부각됐던 것이 이제 이 주교회의 그 과정에서의 조금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그 보고서에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개별 교구의 집권자로서 주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교회의 차원에서 그 주교들에 대한 양성과 도움을 제공할 것을 그 이 예비문서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그 주교 신호제 개막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를 이제 공동합의성에서 시노달리타스로 바꾸는 거 말고는 그 어떤 그 신학적 논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끝부분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평가를 하셨는데 한국 주교회의가 이번 주교 신호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비전이 결여된 데서 이런 모습이 그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이제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재작년에 이제 한번 칼럼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주교회의부터 시노달리타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칼럼을 좀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단계가 이제 지금 그 대륙별 단계를 거쳐서 작년에 그 의안집이 나오고 3월에 의안집이 나오고 10월 달에 이제 1회기 정기총회가 이제 로마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진행됐던 내용을 잠깐 보시면 2023년 4월 달에 이제 이 주교 시노드 과정에 본회의 정기총회 과정에
그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을 듣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그 교수님께서 너무 나갔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개혁 그룹에서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약간 주장들이 서로 그 엇갈렸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압도적인 투표로 그 평신도들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 투표권을 가진 그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권을 가진 375명의 대의원, 주교가 275명, 사제와 수도자가 55명, 그다음에 평신도가 45명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작년 10월 달에 3주 넘는 기간을 이제 같이 일회기 정기총회 과정에 참여를 하셨고, 12명씩 이제 원탁에 둘러앉아서 좌석 배치는 회의 기간 내내 이제 여러 번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교님들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평상복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평어체로 이야기를 하고 주교님한테 격식 있는 언어를 쓰지 말자고 이제 결정을 했고 많은 주교님들이 이를 이제 준수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공개가 굉장히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는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그 침묵할 것을 이제 교황께서 명령하면서 이 성소수자, 사제 독신, 그다음에 여성 사제, 성학대 등의 어떤 논쟁적인 주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 이번 정기총회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그 보수적인 주교님들, 이제 이를테면 뭐 그 독일의 뮬러 추기경님 같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지나쳤다라고 이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과도 중요한 건데요. 이제 독일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정기총회가 막 끝나고 나서 독일의 이제 위아처치라고 하는 개혁 그룹의 평신도 한 분을 줌으로 초대해서 독일 교회에서 바라본 세계 16차 정기 총회를 한번 같이 조망하는 그런 줌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 교회의 반응으로 이제 좀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그 독일 주교회의 의장이 이제 베칭 주교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세계 시노드가 충분히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다고 그래요. 2024년 올해 이제 10월에 열리는 제2회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제 독신 의무 폐지 그리고 여성 사제 서품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시노드의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독일 주교회의와 독일 가톨릭 중앙위원회가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같이 시노드의 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평신도 조직이죠. 이 독일 가톨릭 중앙위원회도 이제 평가를 하기는 이 세계 시노드의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그리고 세계 시노드는 이제 성적 학대를 사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하지만 개혁 그룹에서는 이제 종합 보고서는 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됐던 사제 독신, 그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이슈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수적인 그 교회 내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 자체를 이제 많이 비판을 했고요. 이 보고서가 교회의 위계적 구조를 훼손하고 있고 교회가 유행을 따르고 있고 이 보고서는 영성의 상실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제 교회 분열의 위험을 이제 초래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독일 신호드의 길에서 오셨던 분이 정기총회 몇 장면을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평신도들이 주교와 함께 앉아 있고 원형 테이블 이렇게 있고 독일에서는 교황이 임명한 평신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그때 아쉽게 얘기하셨었던 것 같고요. 좌석 배치가 여러 번 이제 바뀌었고 이 민간인 복장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음지 대표자들의 침묵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 설명으로 이렇게 같이 그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회기 그 종합보고서가 이제 끝나면서 바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일회기 종합보고서는 그, 그 해 이제 그 봄에 나왔던 그 의안집의 내용, 모든 내용을 취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을 다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기 종합 정기총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2회기 정기총회 끝나고 나서 이제 교황님 권고가 2025년도쯤에 이제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할 그 식별 과정에 그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1회기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좀 그 본문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회기 종합보고서가 지금 총 그 20개의 이제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장에 이제 20개 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렴과 관련해서 성찰할 때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지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지도의 역할을 하는 그 수렴의 부분이 앞부분에 먼저 그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 다루어야 할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학적으로, 사목적으로, 그리고 교회법적으로 계속해서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핵심,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멈출 필요가 있는 어떤 교차로의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질문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화에서 나왔던 뭐 의안지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 전 대륙 보고서에서 올라온 내용들, 그다음에 정기총회 본회의 안에서 그 실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제안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어떤 길에서 가능한 경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조망을 해보고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은 제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것은 권고로 또 어떤 것들은 더 강력하고 결단력 있게 요청하는 어떤 과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보고서가 한 50여 쪽 정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 서술 형식을 각 장마다 20개의 장마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종합보고서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그 종합보고서의 20개의 어떤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1부는 지금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노달리타스를 비추고 그 기초를 놓는 어떤 신학적 원리들이 주로 이제 이 일부 파트에 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 주로 신학적인 어떤 서술들이 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부는 그 지금 모두 제자며 모두 선교사, 이 선교의 공동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 관련된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하느님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걸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봉사하는 다양한 은사들과 직무들의 어떤 풍요로운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 그다음에 삶과 사명 안에서의 여성.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 유럽 교회나 다른 북미 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논의가 꽤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개 장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여성 사제 문제까지 다 여기 포함돼서 그 대안들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성 생활과 평신도 단체, 그다음에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에서의 부재와 사제, 그다음에 주교, 그다음에 교황 로마의 주교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6개의 주제로 2부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부는 그 유대를 만들고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여기도 이제 7개의 주제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노달리타스는 주로 일련의 어떤 과정이고 교회들 사이의 교류와 세상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직들의 네트워크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금 2회기 준비를 그 10월을 향하여라고 이제 작년 연말에 발표된 그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보편교회 차원과 그다음에 교구
본당 차원으로 조금 나누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월을 향하여에 주로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음, 1회기 수렴 내용 중에서 1회기 종합보고서 내용 중에서 그 주로 교회 전체 차원과 그리고 교황청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고려할 내용들을 이제 주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고 그 10월을 향하여서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 10개가 무엇인지를 발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정이랑 주제들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 16차 정기총회 의안집은 이제 8월 달에, 이 회기 의안집이 8월 달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 정기총회는 똑같이 10월 2일부터 27일까지로 날짜는 다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10월을 향하여 이제 발표 내용에 종합보고서 내용에 담겨 있었던 그 제2회기 준비의 일환으로 주요 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그 스터디 그룹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지난 3월 14일 날 연구그룹에서 논의할 10가지 주제가 다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 동방 가톨릭 교회 라틴 교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교, 선교하는 교회와 신호도 관점에서 바라본 사제 양성 기본 지침에 대한 개정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다음에 성직 형태에 대한 신학적 교회적 문제, 그다음에 선교하는 교회와 신호주적 관점에서 주교와 수도자, 각 교회 단체의 관련 문서 개정, 그다음에 신호도 관점에서 바라본 주교의 역할과 주교 선출 방법, 그다음에 신호도 관점에서 본 교황의 역할,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리, 사목, 윤리적 문제 식별을 위한 신학적 기준과 신호도 방법론,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회 일치 운동의 열매를 수용하는 방법, 이 10개의 주제를 이제 그 연구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이 연구그룹의 논의 결과를 제2회기 10월달 정기총회 때 예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이제 그 얘기가 일정이 됐고요. 최종 보고서는 내년도 6월 최종 보고서까지 내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1년 넘는 기간을 이제 연구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2회기 이후까지 활동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 시노드 사무국의 그 사무처장 송총장인 그렉 추기경은 이 교회가 경청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부재직 허용과 주교 선출의 평신도가 참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그 신중한 경청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회기 정기총회까지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약간 시간을 더 두면서 이제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부분이 이제 그 전체 교회하고 로마 보편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회기 준비 움직임이라고 하면 이 지역교회, 개별 교구 차원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의정부 교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 교구 수준에서는 지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요 질문이죠. 요 질문에 대한 의견서, 교구 의견서와 본당 모임에서 올라온 증언을 그 4월 18일까지 이제 주교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하느님 백성 모든 지체의 사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종합보고서의 주제, 아까 20개의 주제 있었잖아요. 그 주제의 8에서 12, 그다음에 16과 18을 참조해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동 책임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교구 차원에서 형성하고 형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공동 책임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직무들과 참여 조직들이 쇄신되고 도입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 본당 차원에서 응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의정부교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열리는 교구 사목평의회에서 요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한 보름 전에 나간 그 공문 통해서 이 질문이 나갔고 그 전문가가 포함된 확대된 사목평의 안에서 내일 아마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4월 달까지 주교회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교회 5분 안에, 수준에서 5분 안에 맞춰주세요. 네, 주교회 수준에서는 이제 교구 보고서 취합하고 나서 최대 8쪽 분량으로 5월 15일까지
로마에 이제 사무처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당의 체험, 그 본당에 대한 이제 안내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 일회기 종합보고서의 주제 중에서 그 아까 20개의 주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 주제 중에서 3개 주제 중에서 이제 본당 사목평의회를 중심으로 그 사목계획을 정해서 이제 실천하도록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보고서에 선택한 주제가 그 4번의 가난한 이들 교회 여정의 주역들 요 주제하고 그다음에 8번 교회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14번에 양성에 대한 시노달리타스 방식의 접근 요 세 개의 주제를 그 선택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그 본당 전체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몇몇 선정한 본당들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구장 신부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이거 전체 본당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얘기가 돼서 지금 이제 전체 본당에 공문이 나가고 요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본당에서 택해서 그 모임을 하셔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내도록 이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마두동 성당에서도 이제 사목회를 하고 있어서 지난 3월 17일 날 주임 신부님하고 이제 사무위원들하고 같이 그 교회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교우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 때문에 저희 신부님 바뀐 지 4분 중에 3분이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2년 전에 같이 본당 경청 모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보다 사목회의 차원에서 주제가 조금 더 좁혀져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고 보고서는 이제 교구에 이쪽으로 정리를 해서 냈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사목회 운영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 중심의 어떤 형식적인 회의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그거 회의하는 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경청 모임 방식으로 이렇게 현안과 관련된 논의들을 앞으로 사목회의의 중심 운영 방식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2년 2번 정도의 그런 경청 모임들을 하면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한국교회 시노달리타 전망 이렇게 쭉 앞부분에 시작할 때도 그 많은 신자분들이 시노달리타스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어렵다 그다음에 주교회에서도 이렇게 언급도 없고 과거 시노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로 딱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그 안개 낀 산책길 이렇게 길도 이렇게 대로도 아니고 이렇게 오솔길 같은 길에 이제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 있는 그런 이미지의 사진이 지금 한국교회 시노달리타스와 관련돼서 제일 어울리는 이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사진을 뽑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16차 주교 시노드가 끝나고 교황 권고가 나오면 앞에 그 연구 그룹에서 했던 10가지 연구 주제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어떤 공동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 어떤 것으로 제도적인 변화로 이렇게 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시노달리타스는 사실 몸에 밴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좀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박 소장님이 새로 소장 취임하면서 이 시대에도 종교가 희망일 수 있다는 걸 설득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에다가 그 타이틀로 이렇게 거셨던데 여기 모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시노달리타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체험한 분들과 함께 그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희망일 수 있다는 걸 좀 설득해 나가는 일이 저희가 조금 해야 될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챗 GPT에다가 막 얘기가 막 나왔을 때 100년 후 한국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작년에 딱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4가지를 딱 하는데 세 번째 답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셋째 이렇게 답을 했는데 셋째 평신도와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은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면서 교회의 지도력과 통치 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 내에서 공동합의성과 분권화를 강조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챗 GPT도 아는 이 시노달리타스를 우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 내용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노주현 비비안나 선생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엄재용 선생님께서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10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주현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노지연 비비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교구 시노달리타스 위원회와 평협 그리고 사목연구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경도현 선생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가 약정 토론이라기보다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저의 체험과 그리고 의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시노달리타스를 보면서 너무 조용하다. 시끌벅적하게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교구 단계 그리고 본당에서 경청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과 또 참여의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좀 숙제나 좀 과제를 그런 제출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결론, 성과를 얻는 것보다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그 경청과 대화 그리고 식별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문화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체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한국교회에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계적 구조나 시스템 좀 일정을 넘어서 무신년이나 또 교회 변화와 또 쇄신을 지향하는 그런 여러 단체들에서 저마다 또 그리고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시노드 이 시기에 교회 현안과 그 시노달리타스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프란시스코 교종이 연구 그룹을 구성을 해서 10개 주제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1년 정도 그 시노달리타스 주제를 심화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노드 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5월 15일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1년 정도를 짧게는 두고 예를 들면 매월 그 시나드 종합 보고서 주제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좀 관련 있는 그런 주제들을 토론회를 한다거나 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그런 심화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교구나 그리고 주교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의 논의들이 신호드 사무국으로 직접 의견서도 제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 그 국제 단체나 여러 모임들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란시스코 교정의 그 개혁 추진과 노력에 힘을 보태고 그 시노달리타스의 불꽃을 살려가는 이 교회 역사에 기록될 정말 교회 그 쇄신의 대전환기에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주교회나 교구의 그것을 넘어서 구조와 시스템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특별히 그런 공론화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해서 그 다른 나라 지역교회에서 시노도 정신을 실천하고 교회 쇄신을 위한 국제 단체와 그 교류하고 연대하는 작업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지평을 확정하고 또 상호 격려하고 지지하고 동반하는 그런 일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에서 그 쇄신을 위한 가톨릭 조직들 17개 단체, 주로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주교회에서 질문을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 그 선교하는 교회로서 시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공 사례가 무엇인지,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질문을 했는데 이 그 17개 단체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서베이를 하고 그 결과를 시노드 사무국과 또 미국 그 시노드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분들 그리고 미국 주교회의에 직접 그 의견서로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월 21일에 줌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사랑의 공동체로서 시노드에 이야기하기, 우리의 지혜를 나누자 이런 주제로 이 17개 그 네트워크에서 줌 회의를 하면서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다른 주제는 그 성소수자와 여성 사제 서품에 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체로는 그 가톨릭교회 쇄신을 지향하는 국제단체, 그래서 네 개 단체, 네 개 국제단체가 연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교회다 또 그리고 뭐 국제교회 개혁 네트워크 우리 여기 50년의 황경우 선생님은 참석을 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네 개 단체가 저마다 또 그리고 같이 지난 시노드 일회기 과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서를 시노드 사무국에 제출했고 지금 현재는 이 네 개 단체가 그 주교 시노드 사무국의 관계자들과 함께 이 관심 있는 분들과 그 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그 이회기에 제출할 또 의견서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예로서 그 세계 평신도 직무자 모임이 작년 10월에 주교 신호도 일회기 개최 직전에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전문 사목 직무자 협회라는 큰 그 평신도 직무자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최를 하고 4개 대륙 10개 국가의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번 그 시노드를 계기로 평신도 그 신학자들 또 평신도 활동가들의 그 의견을 시노드 사무국에 제출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그 평신도 세계 평신도 신학자들과 또 활동가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모임에 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우신년도 이런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 것, 지금 바로 여기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정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복음의 기쁨에서부터 말씀하셨죠. 더는 미룰 수 없는 교회 쇄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사실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좀 두려움을 없이 용기 있게 좀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바로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2013년부터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례로서 잘 아실 텐데요. 광주대교구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6회를 진행했는데 교구 차원의 하느님 백성의 대화가 있고 지구 차원 그리고 본당 차원까지 확산돼서 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같이 우리 뭐 본당이나 그 교구의 사목 현황과 사목 방향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실천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교구 사목평의회가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본당이 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교구로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이 참여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활발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좋은 그런 예들을 점점 우리가 좀 확산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회, 보통 사목국인데 제주교구에서는 선교사목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그 평신도 그 양성의 방법과 좀 참여에 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공동체 보그마 팀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신호드 정신에 따라서 본당 소공동체 사목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인데요. 과거에 일방적인 대규모의 그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자각과 나눔, 참여의 소그룹 방식으로 양성된 평신도가 교구에서 양성된 평신도가 지구 평신도 보그마 팀을 양성하고 지구팀이 다시 본당팀을 양성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성하신 그런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이렇게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로 파견되고 권한이 부여되고 그리고 이 팀들이 본당과 구역의 본당과 구역 반에 또 소공동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방송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교구에 31개 본당이 있는데 총 28개 본당에 본당 소공동체 팀이 구성이 돼서 복음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제주교구를 방문해서 이 교구지구 본당 소공동체 복음화 팀을 동화팀과 그 만남을 가졌는데요. 정말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 보편 사도직이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한 예는 그 외국의 사례인데요. 오스트리아 주교회의의 사례입니다. 특별히 여성과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주교회의에서는 2021년 6월 달에 주교님들, 그러니까 주교회의 결정 사항으로 교구의 부서나 위원회 실무 그룹에서 리더십 책임을 맡은 여성의 비율을 7년 안에 최소 3분의 1로 늘리자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의 그 리더십 역할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경도원 선생님이 발표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서구 교회에서는 이 여성의 교회 참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 부제품이라든지 또 사제품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작년 말에 서울대교구에서 어느 지구의 교육 봉사자 모임에 참관을 했었는데요. 전임 그 여성 총구역장과 사목위원들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도 아직 그 여성이 성체의 분배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계 주교들 시노드를 기회로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고 또 교회 세신을 이루는 데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엄재중 요셉 선생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선생님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네, 소개받은 그 엄재중 요셉입니다. 예, 저는 뭐 오늘 사실 이 그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 뭐를 어떻게 이렇게 뭐 그 논평하는지 사실은 그 좀 애매해가지고 준비도 사실 별도로 못했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있는 데가 이제 주교회의니만큼 주교회의 차원의 얘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이 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저기 발표하신 그 경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기 때는 그래도 많이 좀 그 그나마 사실 그 많은 본당이나 교구에서도
이렇게 시노달리타스와 주교 시노드에 대한 그런 그 호응이나 그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2회기에 이제 그 2회기로 어떻게 보면 연장이 된 거죠. 계속 조정되고 일정이 연장되고 조정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시노드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처음에 가졌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그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주교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 어떤 이런 일정이라든지 뭐 교구에 보내는 부분도 그렇고 다시 하여튼 뭐 전반적인 것들도 행정적인 부분들도 일회기 때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 약간 뭐 저기 발표도 하셨지만 주교님들도 뭐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거의 언급이 별로 없으시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2회기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말 이 확산과 심화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이제 일회기에 했던 그 경험들, 그러니까 일회기에 저 밑에 그 본당과 교구로부터 또 주교회를 거쳐 대륙을 거쳐서 이 전체 교회, 보편교회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마치 혈액이 순환되듯이 하는 그 다시 올라가다 다시 또 이 순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들 이게 좀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얘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여의치가 않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또 그 문화적인 뭐 확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더 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심화의 측면인데 그거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단체나 아니면 주교회든지 교구든지 본당단이든지 여기에서 좀 심화하는 이제 측면들인데 그건 뭐 전문가 그룹들이 더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좀 더 그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라든를 통해서 더 이렇게 시바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적 측면도 있고 실천의 측면도 있고 이 두 측면이 다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과 심화의 측면에서 볼 때 좀 여러 가지 그 주교 시노드가 좀 한국 교회만을 보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마 시노드 사무처에서 보내온 거에 따르면은 이제 현재 그 소위 논의의 측면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교구 차원하고 이제 주교회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주교회의에서 현재 4월 18일까지 교구의 그 2회기를 위한 교구별 의견서 제출을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이 이제 그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제 신호도 사무처에서 제시한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연합회 측면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 종합보고서의 13항, 그러니까 주교단 안에서 로마의 주교직과 이제 아니 그 교황직과 교황청에 대한 이 쇄신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전체의 친교 안에서 교회들의 연합체 이렇게 19항인데요. 되게 이제 주교회의라든지 뭐 FABC라든지 아니면 밑에 단계의 관구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시노다리타스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계 주교 시노드와 관련된 20항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교회 차원과 그다음에 전국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논의를 해서 어 뭐 철저하게 이제 한국교회 특수성 안에서 이제 이런 종합보고서에서 이제 그 논의된 지난 1회기 때의 그 논의 결과들을 한국교회 특수성 안에서 이제 좀 그걸 성찰하고 그래서 보편교회에 이제 어떤 제안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전문가 모임을 좀 구성하려고 지금 사실 좀 시기는 촉박하지만 그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다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몇 차례 모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해서 하여튼 세 항으로 지금 그 실효 사무처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한두 개 주제를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임을 좀 더 여러 개로 나눠서 집약적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도 좀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국 차원에서 이 주교회 차원에서 논의할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13항의 이제 주교단 안에서 로마의 주교에 대한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직과 교황청 쇄신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 보편교회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제 그 복음의 기쁨부터 첫 서두로 이 교황직의 쇄신에 대해서 또 교황청 쇄신에 대해서 첫 일성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 의견을 달라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얘기하셨는데 지금에도 결국 이 시노달리타스 연장선 안에서 어떤 한국교회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례로 주교들이 그 사도자 방문 소위 알리미나라고 하는 거 올해 한국교회 한국주교회가 이제 9월에 그 로마를 방문하거든요. 이제 그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소위 주교 직무의 단체성이라는 거하고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가 잘 구현될 수 있는지 그 알리미나를 통해서 또 이제 이 교황사절과 지역교회의 이 관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한국교회도 보면 교황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7, 80년대부터 오래된 교황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역사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사절들의 봉사를 촉진하고 완성하기 위해 지역교회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도전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회들의 연합체인데 교회 전체 친교 안에서 교회들의 연합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주교회입니다. 지금 주교회의가 어떻게 이 전체 한국 주교인들의 단체성을 이렇게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구와 교구 간에 너무 장벽이 크고 한국 교회가 갖는 이 장벽들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러면서 그런 장벽들 안에서 그래도 한국 주교회라는 그 나름의 의사결정 기구 안에서 그 각 교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국의 전체 선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주교제 단체성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80년대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그 이 유명한 주님의 사도들이라는 이 주교회에 대한 교황 자의교서가 있습니다. 이제 90년대 발표된 건데요. 거기서 이제 주교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도권도 없고 그냥 로마 교황청이나 아니면 개별 주교들의 권한을 그냥 이어받은 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주교회의의 교리적, 재치권적 성격에 대한 이제 98년도에 나온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의 해치긴 여기 자의교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문제적인 사실 자의교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종합보고서에서 정면으로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 처음 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어떻게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주교회의가 그러면 한국 교회 전체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제 시노달리트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주교회의가 어떻게 한국 교회 전체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 구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주교회의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식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제 가을하고 봄에 있는 그 총회거든요. 주교 총회. 그 총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계 전체에 대한 그 결정들을 하는데 그 총회에 올라가는 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건들이 주로 이제 교구 국장급 회의라든지 아니면 그 전국 그 단체들 그라든지 아니면 전국위원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안건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목소리들이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화할 것인가, 좀 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더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수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사실 독일 교회가 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시노달 패스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 독일 교회 결국 이제 독일 가톨릭 중앙협의회하고 평신도 단체인
그하고 주교회의가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신호도 평의회라는 걸 공동으로 만들어서 5대 5로 해서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겠다. 뭐 핵심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기구를 거기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도권을 이제 평신도와 어떻게 보면 양분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한국 쪽 의회는 여튼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구조 안에서도 좀 더 그 하나님 백성의 몫을 경청하는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계주교 시노드와 교회 해합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16차 세계주교 시노드가 이제 이 진로에 대해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전체 보편교회 특히 이제 관련해서 이 제1회기를 또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세계주교 신호도가 이제 아까 계속 그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제 평신 주교들 외에 평신도와 수도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제 이 바오로 6세가 이 제정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일종의 주교들의 단체적 직무가 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어떤 그런 기구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평신도와 수도자들이 참여한다면은 주교들의 이 단체성이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게 같이 논의되는 이 구조 안에서 그런 하여튼 뭐 이런 신학적인 난제들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그 논의 구조를. 그래서 음 계속 처음에 이제 그런 그림도 아까 보여주셨지만 어떤 세계 주교 신호대에 이르는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 신호도 과정 그리고 세계 주교 신호대 결정에 대한 지역교회 수용이라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순환성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전체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제 크게 전국 단위에서 그러니까 주교회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린 것보다 혹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저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발표자께서 뭐 두 분의 토론이 그 발표에 대한 뭐 이의 제기나 다른 문제 제기를 하신 건 아니고 네,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토론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 두 분 약정 토론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듣겠습니다. 예, 따로 뭐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지금 엄지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교회의가 그 신호드적 구조로 가기에 적합한 어떤 전국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주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그것도 5월 달에 다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걸 논의를 해야 할지 그것 아직 다 얘기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현재는. 전에는 혹시 그 전에 그런 고민과 관련해서 주교회의 안에서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어떤 뭐 그 위원회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논의가 공식적으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청중들하고 같이. 네,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발표하신 내용과 토론하신 내용 중에 그 의미가 불분명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명료했다고 생각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김경호 선생님. 네, 엄재중 선생님, 아니, 저 발표자하고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어, 특히 이제 의정부 교구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두 번째 토론해 주셨던 엄지수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67년도에 바오리 6세가 그 시노드 설치하면서 그 이제 시노드 주교들 단체성 강화 이 말씀하시면서 수도자하고 뭐 사제 평신도가 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원래 그 카운실하고 그 시노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실이 주교들의 모임이라면 이 그 시노드는 그야말로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르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그 규정을 좀 더 저기 더 그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뭐 시노드와 카운슬의 규정 그 개념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막 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공의회까지도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의회 문서 안에서도 뭐 신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공의회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이 정립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또 신호드도 주교 신호드 자체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대의원 회의거든요. 우리말로 주교 신호드는 우리 한국말로도 대의원 회의라고 번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교 회의의 대표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 저기가 세계 주교 신호도 원래. 아니 주교 신호들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 네네네. 신호도 있고 여러 신호드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신호도 주교 자체 신호도 설립을 그렇게 예. 주교들만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아니 주교 그러니까 신호들은 그거는 이렇게 돼. 카운실, 그러니까 이제 1회서부터 예루살렘 카운실서부터 지금까지 예. 2차 바티칸 공회까지의 카운실은 말씀하신 게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시노드는 주교 시노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처음서부터. 당연하죠. 예, 교구 처음서부터. 신호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상황에서 세계 신호들을 하더라도 특별 예. 신호도 있고 그 안에 하느님 백성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참가 자격이 하느님 백성까지도 포함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네. 확인해서 내일 답하세요. 이-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